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근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수심 선고 빨리 나도 걱정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난 시간 오늘 첫 증인신문인데 어떤 건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2월 26일로 그 결심 날짜를 못 박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변론길이 있었고요. 당초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했던 13명의 증인 가운데 재판부는 단 3명만 인정했는데 그중 2명이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재판이 끝이 났는데 관련해서 속보성으로 새로운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재판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특히 근데 그 전에 얘기해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유죄 중형이 나왔는데 법원이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인사 이동이 있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각하가 나온 거죠. 원래 처음에 이제 받아들였다가 두 번째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난 건데 원래 저기 그 재판장이 인사 이동을 통해서 고법으로 갔죠. 그 이후에 이제 각하 판결이 나온 거고요. 저거는 사실 근데 각하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기피 사유가 없다고 기피 사유로 추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실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 법원의 어떤 재판 시스템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예정이 됐던 부분인데 좀 신중을 기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행보를 보여줬던 거라서 큰 의미 있는 결정은 아니고 이례적인 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 재판에 사실은 궁금했던 게 뭐 증인 신문도 있고 이러면 3월 초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그 김근식 교수님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청구한 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아직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고.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본인 항소심 재판 별로 신경 안 쓴다. 뭐 제때 속도 내고 있다. 근데 분명히 또 지난주에는 법률 심판 제청을 청구했고 또 어제는 2심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제 2심 결과 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왜 겁먹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그 자신감은 아마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 걱정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자신감을 뿜뿜 보여주기 위한 저는 그런 그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어찌됐든 그 자신감과는 달리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무언가 캥긴 게 있거나 행여라도 잘못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또 중형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시간을 끌려는 그 술수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으로는 뭐 당당한 겉모습으로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속으로는 이러저러한 가능성을 다 대비할 거라고 보고요. 예. 이미 재판부가 오늘도 뭐 증인 다 신청해서 불러서 했습니다만 예. 이미 이달 26일 결심을 하겠다라고 예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아까 유튜브에서 나온 것처럼 3월이면 2심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건 아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헌법률 심판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직 결정을 미루는 것도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면 재판을 진행을 빨리 하면서 결심 공판을 할 때 저는 적당한 시점에서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저하고 한번 화면을 보실게요. 이렇게 사법 리스크 얘기가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고 여전히 뭐 김용전 부원장의 징역 5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민주당 내 우려 목소리도 있는데 어제였나요? 박용진 전 의원이 한 대학 강연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민식 대응이나 유시민식 조롱으로 이재명 대표가 선거 시작 전부터 20만 표 이상 까먹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뭐 지금 박용진 의원의 본인의 이제 분석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화합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단결해서 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의 방법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따로 있는 것이고 특히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에서 누군가를 배격하는, 배척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언어들이 왜 많은 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이미 당에 대한 지지를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언어들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어떻게 현상을 생각하는지는 각자의 의견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런 의견들은 앞으로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내의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논의의 장이 설 것이고, 그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다 수긍하고 참여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누가 이렇게 한마디 했다라는 것에 이리 일비하듯이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몰려다닐 필요는 없다. 당의 중심을 잡고 잘 판단하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은요? 예. 저도 뭐 당연히 뭐 지금 당내에서 민주당의 저런 비명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조금씩 세를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2심 결과가 이제 째깍째깍 사법부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걸 지금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당내에서 1심과 똑같은 수준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그 중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예. 그 결과를 대법에서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대선이 벚꽃 대선이 걸리든 뭐 어떤 대선이 열리든 간에 그 예.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는 당내 현실화되는 겁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동연 지사라든지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플랜 B를 준비한다고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광범위한 저는 밑바닥에 여론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 실제로 그 대선 후보 경선까지 뛰어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플랜 B를 대비하는 친명계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 비판, 이것들을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재판 관련 소식도 또 몇 개 들어와서 제가 윤기찬 부위원장과 장현주 변호사께 잠깐 공의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2월 26일 결심 공판으로 못을 박았고 증인 딱 3명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 측인가요? 전 100분 토론 진행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거 그러니까 기억의 문제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주장하고 있고, 아니다 검찰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생방송 발언에 이 발언이 선거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한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증인을 현재 3명 채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12일 날 2분하고 19일 날 1명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19일 날 1명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그 여지를 남겨줬었어요. 재판부에서. 그 1명 더를 아마 저런 분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 정도의 입증 취지라면 그러면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심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이다. 예. 왜냐하면 저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저런 말씀하실 당시에 그때는 또 이게 방송 토론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토론 중에 즉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은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이 아니다. 예.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당시 파기환송됐던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취지의 재판의 어떤 취지를 끌고 와서 여기에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 부분인데,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하고자 하는 마지막 증인이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입증 취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의미한 증인 채택이 아닐 거라는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오늘 이제 2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그 2명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당시 압박이 있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시청 공무원과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지금 증인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백현동 건 말고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몰랐다, 개인적으로 몰랐다라고 발언한 것이 생방송 중에 바로 즉흥적으로 나왔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예. 특히 기억의 주관적인 인식이었다라는 점을 또 증인을 통해서, 증인심을 통해 좀 더 확증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판부에서도 무죄 심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검찰 혹은 뭐 여당에서는 의도적 거짓말, 대장동과 거래를 두려는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증인 채택. 어쨌든 이르면 3월에 2심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